안녕하세요. 한국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의 연구, 논문 발표를 하게 된 남서울대학교 중독재활학과 박사과정 정진섭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이 학령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 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 6천 명으로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는 상당한 수준이며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23.5%에 이릅니다. 학업 중단 의도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학업 동기 저하, 등교 거부 등 이후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학교 생활 부적응, 가출, 일탈과 범죄 행위의 심각화와 갈등의 고조 이후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업 중단의 과정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고민하면서 학업 중단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학업 중단 위기는 학교에는 가지만 실질적인 학업은 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학습 중단. 학습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중단하는 학교 중단. 학습에 대한 의욕도 없고 학교에 적응하지도 못하는 학업 중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잠재적 학업 중단 의도, 잠재적 중도 탈락자 등이 학업 중단 위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정서적 불안감, 충동 조절의 문제, 미래에 대한 기대 부족, 관계 형성 등의 어려움을 보이는데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은 낮은 정서 조절 능력과 관련하여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 문제를 겪게 되고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또래에서도 인기가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안정감이나 책임감, 사회성, 우월감, 남성성이 일반 청소년 비해 낮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우울 경향은 유의하게 높고 정서 조절 문제와 충동 경향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업 중단의 환경적인 요인에는 가족 구조, 부모 자녀 의사소통, 부모 양육 태도, 교사 관계, 친구 관계, 존중 경험 등이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친구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친구 관계가 나쁠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청소년이 학교 생활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 또 차별 경험, 친구의 폭력과 왕따 경험도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에서 존중받은 경험은 초, 중, 고 학생 모두의 학교 생활 적응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자존감, 우울감, 유대감, 자기통제감, 충동 경향 등이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외부에 두는 경향이 있으며 긍정적인 유대관계가 약한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학교 생활 동기가 부족하여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의지가 낮고 자포자기 상태이며 사회적 고립감을 지니며 감정적으로 불안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치, 자아 존중감, 자기 통제력 등이 학업 중단의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정서 조절에 문제가 높았고 또 충동 경향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학업 중단은 불안한 정서 상태,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기 통제력, 학업에 대한 동기 부족, 낮은 자기 조절 능력 등 불안한 정서 상태와 이를 조절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학업 중단 위기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위기는 바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중독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24.2%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고요. 2017년 이후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은 과의존 위험군이 37%로 청소년은 전 연령대에서 과의존율이 가장 높고요. 상승률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중독이라는 문제에 더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을 높이며 학교 폭력, 정신건강의 내재화 및 외현화의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더불어서 대인관계, 사회성 발달,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 연구들도 아주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선행 연구들은 스마트폰의 과의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학업 성취와 학교 부적응, 자아 존중감, 우울감, 충동성과 공격성, 부모 애착, 부모 양육 태도, 부모의 방임과 학대, 또래 지지, 또래 애착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업 중단 요인과 마찬가지로 학업 성취와 관련된 요인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업 성적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고요. 스마트폰 중독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청소년의 학습 무기력은 스마트폰 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문제는 불안과 우울 등의 정서를 조절하는 역량과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정서 조절은 자극적인 상황에서 정서적인 반응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정서 조절을 통하여서 내적 상태와 외적 행동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 조절은 자아 속에서의 정서 조절과 타인의 정서 조절을 포함하는데요. 자아 속에서의 정서 조절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은 감소시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정서 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과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갖게 되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 방식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서 조절이란 정서 억압의 부적 결과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서 경험한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정서 조절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가 가정생활 적응과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와 정서 지능의 하위 요인 중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가 정서 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된 연구만 모아도 정서 조절은 학교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은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행동 문제를 감소시켜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정서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적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과 타인 정서 조절 능력은 스마트폰 과의전의 중요한 설명 요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정서 조절 곤란을 많이 겪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역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효과적인 정서 조절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정서를 조절하는 음, 스마트 못하게 되어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 중 스마트폰 과의존, 그리고 또래 관계, 학교 생활 만족도, 정서 조절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충청남도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823명이었는데요. 이 중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231명, 중학생은 267명, 고등학생은 325명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360명, 여성이 463명이었고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은 부모가 77.1%, 한부모는 12.8%, 양육시설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은 5.2% 순이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도구 중 첫 번째로 학업 중단 의도 측정 도구는 구자경, 홍지연, 장유진에 의해서 제작된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요. 5점 리커드 척도이고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16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도구는 스마트폰 과의존 S척도있는데요.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요. 각 문항은 리커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3개의 하위 요인이 조절 실패 3문항, 현저성 3문항, 문제적 결과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점이 31점 이상이면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점이 23점에서 30점 사이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0.881이었고요.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조절 실패가 0.916, 현저성이 0.783, 문제적 결과는 0.768이었습니다. 정서 조절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인영이 4개 하위 영역 중 2개 하위 영역을 예비 조사를 거쳐서 추출한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정서 조절이 정서 지능의 구성 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선행 연구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식된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타인 조절 능력은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식한 타인의 감정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인 능력을 말합니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881이었고요. 하위 영역인 자기 조절 능력은 0.805, 타인 조절 능력은 0.842로 모두 양호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연구 도구는 또래 관계 측정인데요. 굴런과 로빈슨의 IPPA R 척도에서 또래 관계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황수경이 번안한 것을 원문과 대조하여서 의미에 더 정확하게 수정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검사는 총 25문항이며 3개의 하위 요인
신뢰 9문항, 의사소통 9문항, 화학 및 소외감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은 리커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연구에서의 또래관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0.881이었습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김주연이 개발한 것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하위 영역, 학교생활 전반 3문항, 대인관계 4문항, 수업 학습활동 4문항, 교육환경 4문항, 학교규칙 특별활동 4문항, 사회적 지지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커드식 5점 척도이며 김주연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전반의 신뢰도 개수가 0.79이었고요.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40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으로 SPSS 22.0을 사용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두 번째, 어떤 변인들이 학업 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업 중단 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또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정서 조절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서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요, 학업 중단 의도는 스마트폰 과의존과는 낮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또래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정서 조절과는 낮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습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또래관계와 정서 조절과 중간 정도의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이 연구에서 선택한 관련 변인들은 학업 중단 의도를 약 19.4% 정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학교생활 만족도, 정서 조절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또래 관계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변인들 중 어떤 변인들이 유의한지 밝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 학교생활 만족도, 정서 조절은 학업 중단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또래 관계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친밀한 또래 관계는 학업 중단 의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정서 조절 효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학업 중단 의도를 낮추는 데는 유효한 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또래 관계는 학교 적응이나 학교 생활 만족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 중단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나 또래 수용이 학업 중단 의도를 중지한다는 결과는 단순히 또래 관계가 좋고 나쁨보다는 또래들로부터 사회적 또는 정서적 지지가 학업 중단 의도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밝혀진 학업 중단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요인, 또래관계 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 다양한데 이러한 변인들은 단일 요인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 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학업 중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비행에 의한 타의적인 학업 중단이었다면 최근에는 학업 흥미의 저하나 교사 및 또래와의 갈등, 검정고시나 취업 선택과 같은 이유로 자발적인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인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 학업 중단 의도를 낮춰주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이는 학교 생활 만족도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조는 학업 중단 의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학교 생활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고위험군 학생은 전반적인 학교 생활 만족도가 낮으며 이로 인해 학업 중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학교 중단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고위험군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위험군 학생이 참여한 교육 내용은 주로 강의식 예방교육이 84.2%를 차지했고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비행, 도박 및 게임 중독 등의 2차 정서적 및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개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과 상담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예산 부족 등의 원인으로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문 인력이 감당해야 할 업무 양이 많아서 전문 인력의 소진이 되고 또 질 높은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의도에 어떤 변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지 밝힘으로써 향후 학업 중단 의도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이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